반갑습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르죠.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 시절의 화려한 언변보다 연륜과 지혜가 느껴지는 품격 있는 대화가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경청의 기술. 품위 있는 대화의 시작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기 자랑이나 과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어 보입니다. 1.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 보내기. 상대방과 대화할 때 휴대폰을 보거나 딴 곳을 쳐다보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고 이야기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행동만으로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자신의 이야기가 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말을 자르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3. 맞장구와 질문으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경청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와 같은 적절한 맞장구는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비언어적 표현 표정, 몸짓으로 공감하기. 말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짓고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미소 짓는 등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태도가 품위를 더합니다. 5.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기.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라며 자신의 경험을 먼저 내세우거나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상대방의 말에 담긴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기.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읽고 공감하는 대화는 서로 간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7.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피하기.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에요? 와 같이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말투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대화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8.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기. 대화가 끝날 때까지 흐트러진 모습 없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자주 보거나 자리를 뜰 준비를 하는 등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제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적인 매력을 더하는 질문이 품격. 품위 있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생각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지적인 매력까지 더해줍니다. 1. 예 아니오로 끝나는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 활용하기. 오늘 날씨 좋죠? 와 같은 닫힌 질문은 대화를 단절시키기 쉽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어디 놀러 가실 계획 있으세요? 와 같은 열린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경험을 끌어내어 대화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관심사나 경험에 대한 질문 던지기. 최근에 재미있게 보신 영화 있으세요? 취미 활동으로 어떤 것을 즐겨 하세요? 와 같이 상대방의 관심사나 경험에 대한 질문은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왜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또는 무엇에 초점 맞추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왜 질문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하거나 심판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와 같이 어떻게나 무엇에 초점을 맞춘 질문은 더욱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추상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활용하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거나 피상적인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은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5. 상대방의 답변에 대한 후속 질문 이어가기. 질문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참 흥미롭네요. 다른 사례도 있으신가요? 와 같이 후속 질문을 이어가면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이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6.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질문하기.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7. 논쟁을 위한 질문보다는 이해를 위한 질문하기.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논쟁하기 위한 질문보다는 그의 생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혹시 다른 관점도 있으신가요? 와 같이 부드럽게 의견을 교환하는 태도가 품위를 높입니다. 8. 질문의 타이밍과 분위기 조절하기.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타이밍이나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격조 높은 언어 사용의 섬세한 기술. 품위 있는 사람은 거친 표현이나 속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황과 상대방에 맞는 격조 높은 언어를 구사합니다. 정확하고 정제된 언어는 지적인 인상을 주고 듣는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1. 비속어나 은어 사용 자제하고 표준어 사용하기. 친한 사이라도 지나친 비속어나 은어 사용은 가벼워 보이거나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가능한 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 줄이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어요. 와 같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신뢰감을 줍니다. 3. 정확하고 신중한 단어 선택하기.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한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품위 있는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4. 존칭과 겸양어 적절하게 사용하기.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 관계에 따라 적절한 존칭과 겸양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것도 어색하지만 예의 없는 표현은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험담이나 비난하는 말투 피하기.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은 자신의 품격만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가능한 한 피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유행어나 신조어 남발하지 않기.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 유행어나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은 때로는 재미를 줄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기. 장황하거나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8. 긍정적이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긍정적인 표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언어는 대화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상황과 분위기를 읽는 센스 있는 대화법. 아무리 좋은 경청 기술, 질문 기술, 언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상황과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오히려 어색하거나 불편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1. 격식 있는 자리와 편안한 자리 구분하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격식에 맞는 언어와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편안한 모임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대화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살피며 대화하기. 상대방이 슬퍼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는 가볍거나 농담조의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즐거운 분위기에서는 함께 웃고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대화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대화에서는 독점하지 않기. 여럿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혼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품위 없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는 피하거나 신중하게 다루기. 정치, 종교, 개인적인 신념 등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는 자칫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이야기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말투는 피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5.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상황에 맞는 유머는 대화를 즐겁고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다만 너무 과하거나 저속한 유머는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침묵이 필요할 때를 알기. 모든 대화가 말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하거나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하고 의미 있는 침묵을 활용하는 것도 센스 있는 대화법입니다. 7.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미리 준비한 이야기나 질문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8.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대화를 갑자기 끊거나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것은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와 같이 정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욱 멋있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품위 있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성숙한 인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존경받고 매력적인 어른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른들의 인생 수업은 여러분의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